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 인사들의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자진 탈당을 안 하면 출당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긴 했는데요. 덧붙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고개를 살짝 갸웃하게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원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 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노은지 기자. 조금 전에 지금 류석춘 혁신위원장 이야기 말이 자진 탈당 권유지 좀 강제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자세하게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저게 최종 징계 의결 상태는 아닙니다. 혁신위에서 권고를 한 거고요. 하지만 혁신위 권고안이 그대로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고 당 윤리위로 넘어가서 징계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강제성을 띱니다. 왜냐하면 10일 정도, 그러니까 탈당 권고를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후에 10일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당 윤리위의 어떤 절차, 의결 필요 없고요. 그냥 제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간에 아직까지는 그냥 권고안이 전달된 상태고 실제 논의는 10월 중순부터 한다고 하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탈당 권고 의결이 되게 되면 10일 이후에는 어쨌든 좀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위원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강했었는데 예. 왜 지금 갑자기 또 속도를 땡겨가지고 지금 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의결,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절차는 홍준표 대통령 말한 것처럼 1심 결과가 나오면 하자라고 하는 거 오늘도 얘기하신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쨌든 간 혁신안을 이제 발표를 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바른정당이 오늘 저녁에 의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정할 거냐라고 하는 걸 논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자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통합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에 있는 바른정당에게 오늘 어쨌든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 합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짐이 된다면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결정 내리지는 못하지만 발언은 해둘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서로 간에 최고위와 혁신위가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턱을 낮추고 문을 열어놨다 이런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군요. 아,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좀 한 수 배웠습니다. 자, 김광진 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류석춘 혁신위원장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를 받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가라는 사람한테 예우를 지켜야 한다라는 표현을 근데 썼는데. 워딩을 정확하게 보자면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예를 들면 경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발언을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들어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예우를 갖춰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굳이 하실 말은 아닌데 그냥 첨언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자, 일단은 이 말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예우, 인권 침해 없이 재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근데 이제 사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소를 당하면서 이미 한 차례 당원권 정지의 그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재판이 1심이 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탈당을 사실상 권유하는 그런 징계를 내린 게 어떻게 보면
재판에 뭐 그런 민심이라든지 뭐 재판에 그런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좀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지적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예우 그리고 인권 침해 없이 재판받게 하는 노력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실 어불성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탈당해라 이렇게 공고를 받은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 아니었습니다. 친박 자장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전 대표도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들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표 친박하면 윤상현 의원도 있는데 왜 윤 의원은 빠져 있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강병 기자 취재가 돼 있습니까? 예, 뭐 일단 사실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이 이 징계에서 제외가 돼서 다들 아이러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일단은 윤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 시대 징계 절차를 밟았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난센스인 사안인데,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우리 당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천권까지 없던 사람이었는데 라면서 어느 정도 두둔하는 그런 말을 좀 내비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윤상현 의원에 대한 좀 당 내부에서의 그런 의견, 약간 시선도 약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친박 팔적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뭔가 친박계 다수 의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오늘 그 기자들의 재차 질문이 이어졌지만 본인들 혁신위에서는 이 두 사람이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당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거론될 당시의 모습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외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석춘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개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그런데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취재를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본인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자들이 기다렸지만 나타나지가 않았고요. 그 이제 의원실 관계자들, 측근들을 통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최경환 의원은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경환 의원 측 관계자는 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일단 그 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의 발전 그리고 정치적 도리를 위해서 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복권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징계를 받았는데 같은 요구를 또 하는 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의원실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자, 지금 최경환 의원 측 얘기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김건진 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걸까요? 뭐 법적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상황에서 그대로 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처음에 지금 원래 징계를 했다가 7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그 징계를 해제했던 분이 당시에 안명희 비대위원장이 계셨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조금 돌이켜보자면 그때 비대위원장의 권한이라기보다 대선 후보의 권한으로 내가 당권을 받았으니 네. 대통합을 위해서 해제하겠다라고 홍준표 당시의 대선 후보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게 해제를 시켜놓고 다시 또 이제 최고위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대표가 돼서 정치적 징계를 한다면 일사부재의 문제를 좀 탓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당사자가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아무리 정치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네. 노원지 기자, 그럼 당내 분위기 좀 어때요, 그러면? 일단 친박계 의원들 그 본인들 말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격앙된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뭔가 이제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오전 당사에서는 큰 목소리 이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비공개 회의에서 친박계 최고위원이죠. 김태흠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일단 이 문제를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엘리베이터 탈게요. 엘리베이터 바로 탈게요. 찾아주세요. 혁신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탈당 권유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다른 의원들의 탈당 권유를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시기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와중에 서로 간에 언성이 좀 높았다. 네, 대표 친박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김태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고 또 내부 회의에서도 큰 목소리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류여의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마치 호위하듯이 데리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홍준표 대표는 근데 혁신이랑은 좀 다른 톤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다른 톤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였다. 예,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 직후에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친박 인사들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박 전 대통령의 재판 1심 판결 이후에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혁신위 자신이 이제 전권을 주기로 한 혁신이었는데 이 결정을 좀 뒤집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또 탈당 대상자로 지목된 서청원 의원과는 직접 만났다고 밝혔는데 홍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당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여부를 10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지금 접촉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10월 중순에 우리끼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만나신 건 맞으시죠?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정리하자면 홍준표 대표는 탈당 집행 여부는 10월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상황이 좀 벌어진 게 사실 친박계 의원들이 이 혁신안을 발표하는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재차 이 발표 직전에 홍준표 대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회의장을 박차고 자리를 나서기도 했다고 하고요. 대표실까지 따라 올라와서 이제 계속 설득을 했지만 홍 대표는 이 설득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결정을 뒤집는 듯 하면서도 또 약간 혁신안의 그런 발표를 좀 지지하는 듯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홍준표 대표 언행을 보면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춰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간복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강진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말씀하신 거에서 봤을 때 10월 17일 이전까지도 바로 16일까지도 증인 신문이 있기 때문에 17일 날 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훨씬 더 늦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치적으로 탈당을 결정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결정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의 타이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 취임하는 과정,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그리고 추석 민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려, 이 3가지일 텐데 지금은 3개의 타이밍을 거의 다 놓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10월 중순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추석이 다 지난 네,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도 지금 기소된 대통령은 당원권이 정지되는 상태거든요. 1심의 경고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냥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적 결정이라 보기가 쉽지 않은 그냥 떠밀려서 결정만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텐데 홍준표 대표의 실제 의중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게 참여하자면 본인도 재판 중에 있는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서청원 의원도 만났다는데 홍준표 대표. 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서 대표도 비슷한 최경환 의원 측에서 밝혔듯이 뭔가 간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청원 의원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심 결과를 본 뒤에 뭔가 공론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얘기는 서청원 전 대표 측에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탈당하라 권유받았다는 소식 접해 들었을까요? 어떤 입장일까요? 취재가 됐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접촉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접촉이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유영하 변호사와 이제 친박 인사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표정을 나타내거나 말을 길게 하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탈당 권고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얘기를 전달을 했더니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에서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한 친박계 인사의 전언이고요. 저 얘기인즉슨 이런 겁니다. 또 한국당 관계자를 통해서 조금 더 보강 취재를 해봤는데요. 친박 인사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자진 탈당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를 더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좀 더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당에서 만약에 본인을 출당시키겠다면 그걸 수긍하는 선에서 뭔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당시켜라. 탈당 얘기를 생각하기도 싫고 꺼내기도 싫지 않은 사람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인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방청권 응모 추첨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탈당 그 권유 징계에 대해서 여러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갔을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돌려봤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제가 거기 법원에 갔다가 하는 분들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든 당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가 만들어 오고 누가 지켜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라고. 네, 방금 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회상했던 한나라당 시절 영상을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2008년 공천 파동이 있었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천막 당사를 언급하며 초심을 잃지 말자 이렇게 친박 의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당 때건 집권 여당이 되었건 천막 당사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국민들에게 드렸던 많은 약속들이 지금 깨져가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 영상과 대비해서 보니까 탈당은 없다. 차라리 출당시켜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영상과도 좀 아이러니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는 게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저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다는 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예. 자,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인물 또 한 명 있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지금은 완전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가 됐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런 바로 자유한국당의 탈당 움직임을 쇼라고 했다라는데 어떤 이유에서 쇼라고 지적을 한 겁니까? 네,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일단 친박 세력들,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선거를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출당을 결의하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김광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러면 당내 그 통합파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탈당 권유를 서둘러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런 일은 통합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일은 영향을 받을 일은 전혀 없다라고 선을 일단 긋긴 했습니다. 자, 김관진 위원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자강론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유승민 의원에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시키겠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거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근데 통합파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은 그 명분의 타이밍이 너무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다 울 만큼 울었고 서로 간에 그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걸 내세운다고 해서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라고 하기엔 너무 타이밍이 놓친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논의가 최종 결정 나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그 사진 보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에 입맞춤 사진처럼 네. 이제 뭔가 봉합이 될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을 내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금 평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느니 아예 외부 인사로 그냥 네. 무색무취의 외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지금 오늘 바른정당 그렇지 않아도 끝장 토론이 예고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녁 8시에 의원총회를 합니다. 거기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는 건데 오전 상황을 좀 보자면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전 회의에서 일단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 회의 때 유승민 그 비대위원장 추대하자는 거에 다수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당의 어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의 얘기가 묘하게 엇갈리는데요.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조금 전 말씀처럼 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계속해서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그 정당 내 창립총회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수 우파가 대결집해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묘하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김무성 받아들일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당 가입의 자유를 언급을 했거든요. 뭔가 지금 김무성 의원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것에 좀 연장선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저녁 8시에 끝장 토론 의원총회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관진 위원장, 어차피 지금 한 지붕에 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다시 합칠 것이냐, 계속 따로따로 갈 것이냐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한 지붕에 있던 국민의당에 대해서 여권은 어떻게 좀 스탠스를 유지하실 건가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시점에서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개편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의 의원들의 입장도 그렇고 당원들의 입장도 좀 그런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합해진다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바른정당으로 가서 다시 돌아온 소위 말하는 연합파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나갈 때는 그래 좀 진보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사안별로 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아가고 나니까 그 중심 안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른정당으로 좀 나눠져 있을 때는 사안별로 좀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 합쳐지면 자유한국당의 큰 입장으로 그냥 다 이루어나야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민의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계기나 어떤 감정들입니까?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에 근데 대해서는.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을 치룬 다음에 갈라지는 네. 거냐 아닌 거냐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구에 있는 지역위원장이 선거 때 맞상대를 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돌아오면 지역위원장을 내줘야 될 텐데 지금 저희 당과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맞상대를 했던 지역위원장 둘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측면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